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대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홈플러스 가보셨나요? 지금 홈플러스 매장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고 직원들 표정은 어두워져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24년 3월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빚을 못 갚아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플러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정 관리 기한은 원래 2025년 3월 3일까지였는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2026년 9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생은 계속 지연되고 폐점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17곳이 문을 닫았고 2025년 2월에도 부산 간만점, 울산 남구점, 천안점 등 무려 7곳이 추가로 폐점합니다. 총 24곳의 매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공과금을 수개월째 체납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에 내야 할 돈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납품업체들은 어떨까요? 납품 대금 지급이 계속 밀리면서 거래처들이 물건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매장에 가보면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과자 코너, 라면 코너 할 것 없이 상품이 없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직원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월급을 못 받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집 대출금 내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한 홈플러스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이 2주씩 늦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망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설상가상으로 홈플러스 본사는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직원들한테 그만두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퇴직금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홈플러스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도한 부채입니다. 홈플러스는 2015년 영국 테스코가 한국 사업을 철수하면서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 인수됐어요. 그때부터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계속 내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으로 장을 많이 보잖아요. 집까지 배달해 주니까 굳이 무거운 거 들고 마트 갈 필요가 없어졌죠. 홈플러스는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투자도 부족했고 배송 서비스도 경쟁사에 비해 뒤처졌어요.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꺼리게 됐죠.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미 빚이 많았던 홈플러스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홈플러스는 특히 더 어려웠어요.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매장 시설도 노후화됐거든요. 손님들이 점점 다른 마트나 온라인 쇼핑으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관리 기간 동안 부채를 정리하고 사업 구조 조정을 잘하면 회생할 수 있다. 핵심 매장만 남기고 수익성 없는 매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물류 시스템에 투자하면 기회가 있다.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다.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고 납품업체들 신뢰도 잃었다. 법정 관리 기간만 연장하다가 결국엔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한 홈플러스 납품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수천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홈플러스가 정말 회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소비자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상품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인트 적립한 건 날아가는 건가요? 미리 결제한 정기 배송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도 고민이 깊습니다. 홈플러스가 완전히 문을 닫으면 수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납품업체들도 연쇄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특히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지역 상권은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 주변 상가들도 손님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입니다.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롯데마트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이마트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유통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이 필수가 됐어요. 쿠팡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있고 네이버는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죠. 전통적인 대형마트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 홈플러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과감한 구조 조정입니다. 수익성 없는 매장은 빨리 정리하고 핵심 매장에 투자를 집중해야 해요. 직원 수도 적정 규모로 조정하되 퇴직금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역량 강화입니다. 자체 배송망을 구축하거나 쿠팡 같은 플랫폼과 제휴를 확대해야 해요. 모바일 앱을 개선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차별화된 상품 전략입니다. 신선식품 품질을 높이고 가성비 좋은 PB 상품을 늘려야 해요. 다른 마트에 없는 독점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넷째, 고객 경험 개선입니다. 매장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쇼핑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직원 서비스 교육도 강화하고 고객 응대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부채를 줄이고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해요. 필요하다면 신규 투자자를 찾거나 자산 매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홈플러스에는 돈도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차라리 외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다른 유통기업과 합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나 롯데가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면 어떨까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중복 매장은 정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독과점을 우려해서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운명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정 관리 기한인 2025년 3월 3일이 코앞이거든요. 연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회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홈플러스 상품권이나 포인트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둘째, 정기 배송이나 선불 서비스는 신중하게 이용하세요. 나중에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홈플러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쇼핑 옵션도 확보해 두세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지켜달라, 퇴직금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고용 안정 대책, 납품업체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고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홈플러스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홈플러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회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문을 닫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홈플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직원분들께는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슈에서는 홈플러스 법정 관리 1년 위기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